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도덕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도덕 교과서와 배움 공책이 필요합니다. 배움 공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과서는 28쪽과 29쪽을 펼쳐주세요. 이번 시간은 2단원 공손하고 다정하게 예절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켜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상,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 언제, 어디 이런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익혀볼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려는 태도도 한번 길러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가 예절을 지키면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배워볼 거예요. 자, 28쪽에 생활 속 이야기를 함께 봅시다. 생활 속 이야기를 보면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절 사다리를 보고 알아봅시다 라고 써 있네요. 우리 먼저 예절 사다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다리는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존중하기입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중하기. 자, 준비, 시작.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절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럼 한 칸 올라왔어. 2단계. 2단계는 생각하기 단계네요. 자, 남학생들이 이번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대상과 상황에 따라 존중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생각합니다. 자, 아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그에 맞는 예절을 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친구라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집이라면,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학교라면 대상과 상황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여학생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현하기.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났어. 아침에 부모님을 만났어. 내가 일어나서. 그러면 부모님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맞은 예절은 부모님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론 남학생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보기. 내가 실천한 예절이 적절한지 돌아보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 표현하고 나서는 내가 잘했나? 한번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저렇게 해야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절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존중하기. 두 번째, 생각하기. 세 번째, 표현하기. 네 번째, 돌아보기. 이 예절 사다리의 네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연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예절이 대상과 상황에 알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대상을 한번 봅시다. 어떤 대상이 있나요? 부모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자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은 뭘까? 부모님께 공손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맞나요?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볼까요? 동생이 있고요. 누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나라면 동생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하고 있을 때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누나, 나 잘했지? 이때 해야 할 알맞은 예절은 에이, 잘하긴 뭘 잘하냐? 야, 고작 그것 갖고 뭘 그래? 혹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예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아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오, 멋지다. 잘했어. 진짜 예쁜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예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돋보기 좀 가져다 주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은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도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어른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지금 가지고 올게요. 바로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상황에 맞게 예절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대상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세요가 아니라 잘 자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동생한테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대상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절을 지킬 때는 항상 대상과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된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배움 공책을 한번 펼쳐주세요. 배움 공책을 펼쳐서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밥 먹을 때야. 식사할 때인데요.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이때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배움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저를 들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혹은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고 다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식사할 때 부모님께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알고 있는 예절을 지금 배움 공책에 잘 적어놨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볼까요? 자, 계단에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걸어야 해. 이유가 뭘까? 계단에선 뛰다가 다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내리다 보면은 같은 방향에서 오는 친구랑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가 방향을 정해서 걸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른 자세로 공부해야지. 이것은 누구한테 지켜야 할 예절? 선생님한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지켜야 할 예절. 그리고 세 번째, 체육 시간에 경기를 했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 이긴 팀한테는 축하해, 정말 잘했어,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이긴 팀은 진 팀한테 고마워, 너네도 정말 훌륭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죠. 그러면 역시 배움 공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써볼 건데 선생님이 주는 대상과 상황은 요거예요. 친구 예절. 우리 친구 사이에도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에게 내가 학용품을 빌릴 때의 예절이야. 연필, 지우개, 종이 등 내가 필요한 학용품을 빌릴 때의 예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한번 영상 멈추고 배움 공책에 정리를 해보세요. 다 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친구한테 이유를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연필 가져간다. 야, 나 지우개 좀. 이런 거 말고 내가 학용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이런 예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빌렸지만 내 물건처럼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꼭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겠네요. 혹시나 내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친구 예절도 잘 알아보고 학교에 오면 여러분들 꼭 이것을 지켜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아침에 등교할 때 여러분들 아침 등교를 도와주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각종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등교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은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 인사 하나 하는 것.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대화할 때 예절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잠깐 대화 예절 지키기라는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화 예절을 지키려면 우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하거나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으면서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하며 부탁을 들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도록 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거나 들을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내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상대와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팔 하나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세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고 너무 멀면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들리지 않거나 말을 할 때에도 너무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듣거나 말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할 때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시끄러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작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영선 씨, 거기 놓여 있는 책 좀 줄래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부탁하고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고 꼭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도움이 필요로 한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대화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내용 있나요? 대화 예절 속에서? 교실에 있었으면 아마 손을 들고 발표를 시켰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지? 맞아요. 바른 자세로 듣는 것, 혹은 끼어들지 않는 것, 눈을 보고 말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목소리의 크기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부탁은 공손하게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꼭 하고, 그리고 뭔가를 물어볼 땐 뭔가 도와줄 일이 생길 땐 먼저 물어보고 또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 예절을 잘 지켜야 여러분들 예절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터넷 사용할 때, 스마트폰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더욱더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 친구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있죠? 요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돌고래입니다. 인터넷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커뮤니티 공간에 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글에 힘과 용기를 주는 예쁜 댓글을 달고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하는 게시물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고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가 더욱 힘차게 헤엄쳐집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헤엄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분 좋을 때보다는 무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가시돋치고 칼처럼 날카로운 악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니까요. 악플들 사이를 헤엄치다 잘못하면 저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악플들의 대부분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도에 따라 더욱 과장되거나 악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거 없는 그 소문은 인터넷의 첨단 기능을 타고 발없이 순식간에 퍼져서 악플에 시달리는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익명성의 그늘 아래 숨어서 쓴 허위 비방의 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나 봅니다. 피해자는 억울해도 변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고통 속에 혼자 신음하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심하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말이죠. 내 몸을 때리면 아프듯 악플은 잘 낫지도 않는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서로 배려하고 예절을 갖춰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되어
제가 신나게 헤엄칠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대화 예절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랑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예절을 꼭 지켜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죠? 네,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공공장소 예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하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용하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이런 예절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또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배움 공책을 펼쳐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지켜야 할 예절을 한번 써봅시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안전하기 위한 예절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 배움 공책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네, 다 썼나요? 어떤 것들이 있지? 요거는 이제 요즘 지켜야 될 예절들이죠. 친구들,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 안전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이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 예절의 가장 기본이자 예절의 가장 처음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큰절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볼게요. 큰절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인사법이니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인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큰절이거든요. 한번 영상 잠깐 살펴볼까요? 바르게 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남자가 큰절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두 손은 가지런히 왼쪽이 위에 오도록 공수하여 내리고 어르신을 바라보고 누나나 여동생의 오른쪽에 공손하게 섭니다. 둘째,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왼발을 뒤로 약간 빼면서 허리를 굽히고 공수한 손을 풀지 말고 그대로 바닥을 짚습니다. 셋째,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발이 위에 오도록 두 발을 포갠 다음에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마를 공손한 손등에 대서 어르신을 향해 절을 합니다. 넷째, 윗몸을 일으키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서고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려서 반절을 합니다. 여자가 큰절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두 손을 가지런히 오른손 위에 오도록 공수하여 내리고 어르신을 바라보고 오빠나 남동생의 왼쪽에 공손하게 섭니다. 둘째, 공손한 손을 어깨 높이로 손끝과 팔꿈치가 수평이 되도록 올리고 머리를 숙여서 공손한 손등에 얌전히 붙입니다. 셋째,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다음에 가지런히 꿇고 오른발이 왼발 아래에 오도록 두 발을 가지런히 포개고 엉덩이를 내려서 앉습니다. 넷째, 윗몸을 앞으로 굽혀서 절을 하고 세까지 마음속으로 세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 다리만 움직여 일어납니다. 다 일어섰으면 고개를 올리면서 공손한 손을 내리고 허리를 약간 숙여서 가볍게 인사를 드려 반절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 중 하나인 큰절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한번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배운 큰절을 해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원래는 예절 지키기 대탐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면은 각자 교실에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도덕 시간에는요, 예절 바른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열심히 수업 들어준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